안녕하세요. 바이라인 플러스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바이라인 네트워크의 심재석 기자입니다. 오늘 웨비나의 주제는 적용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하는 프로세스 마이닝, 프로 디스커버리라는 주제로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마이닝은 아직 IT 업계에서도 다소 낯선 단어인데요. 국내 프로세스 마이닝 전문 기업 퍼즐 데이터로부터 프로세스 마이닝 기술이 무엇인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분은 퍼즐 데이터의 황수호 상무님이십니다. 먼저 우리 황 상무님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퍼즐 데이터의 황수호라고 합니다. 네. 먼저 이렇게 발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상무님 자기소개라고 할까요? 간단하게 네.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자기소개라고 할 것까지는 뭐 없는데요. 그냥 저는 뭐 공학하고 뭐 경영학, 다양한 학문을 좀 공부하면서 좀 융합에 좀 관심이 많고요. 또 새로운 것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뭐 경력으로 보면은 원래 저는 이제 컨설팅 쪽에 좀 오래 있었고요. 최근에는 국내 이제 뭐 리딩하는 IT 회사의 전사 이제 전략기획 네. 업무를 하다가 퍼즐 데이터에 와서 지금 프로세스 마인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또 개척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발표 잘 부탁드릴게요, 상무님. 네. 네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상무님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은 저희 회사 소프트웨어인 이 프로 디스커버리를 좀 소개를 드릴 건데요. 저희가 고객사들 많이 만나다 보면 사실은 이제 실제 적용 케이스보다도 애초에 데이터 준비 또 데이터 처리 여기 부담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이런 소프트웨어가 좀 사용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부담들이 좀 있으셔서 오늘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기존의 저희 고객사 사례를 통해서 어떤 용도로 쓰시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라 하는 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목적이라든가 거기다 이점 뭔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그 시청하시는 분들이 프로세스 마이닝 컨셉을 좀 갖고 계시는 것 같은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제가 프로세스 마이닝 먼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저희 회사 소개 간단히 드린 다음에 데이터하고 보다 이어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좀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환자들은 자신의 목적에 맞게 접수, 진료, 처방, 납부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문제는 환자들이 더 이상 이 병원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프로세스 마이닝은 실제 존재하는 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고객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프로세스 마이닝 결과는 실제 고객의 행위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환자의 동선의 흐름을 맵으로 표현하고 문제가 되는 병목 구간이나 반복 구간 등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 관리자는 프로세스 마이닝 결과물을 통해 실제 원인이 되는 문제를 인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더 많은 환자들이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세스 마이닝은 단순 병원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작업의 흐름이 있는 공공, 제조, 금융, 게임 등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프로세스 마이닝이라고 그러면요. 그 데이터 마이닝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요거 좀 프로세스 쪽으로 본 거라고 보시면 되고 혹시 BPM이나 워크플로우 같은 컨셉에 좀 익숙하신 분들이라고 하신다면은 거기서 연속선상에서 좀 더 딥하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조금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 프로세스라고 그러면요. 그냥 기업이나 조직의 내부 프로세스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어떤 모델을 갖고 있어요. 요렇게 표준대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라는 거를 종이든 아니면 가끔은 뭐 ERP 같은 시스템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대로 좀 일을 하십사 하는데 실제 일을 하면 그렇게 잘 안 되죠. 그래서 가끔은 모델과 갭이 나는 거에 대해서 좀 일을 이상하게 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셨고 아니면 표준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는데 기존의 많은 관점이 프로세스 모델을 놓고 시스템에 있는 게 아닌 매뉴얼에 있던 거기서 왜 현상이 다르지? 요게 좀 관점을 좀 맞췄다 그러면은 저희는 그거보다는 실제 발생하는 상황대로 뭔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아닌가?
한쪽에 좀 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발생하는 데이터에서 업무의 흐름을 보고자 하는 거고요. 특히 기업이나 조직의 내부 업무 말고 고객단으로 가게 되면 이게 더 맞습니다. 고객이 왜 우리 보통 마케팅에서 말하는 소비자 구매 행동 모델, 왜 그대로 구매 행동 모델을 안 가져가실까 하고 보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어쨌거나 앱이나 웹에서 보이는 행태 자체가 그 자체가 진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로부터, 그러니까 리얼 월드로부터 바로 프로세스를 뽑아서 보겠다. 이게 좀 철학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좌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업무를 하면 시스템을 쓰는 업무 또는 시스템이라고 하기에는 거창할 수 있지만 엑셀을 쓰신다 아니면 웹에서 웹브라우저에서 검색을 해서 뭔가 쓰신다 하는 것들도 기록을 남길 수는 있습니다. 그럼 우측처럼 뭔가 시스템을 쓰시게 될 거고 그럼 거기에 원하든 원하지 않으시든 어떤 기록이 남습니다. 그게 이벤트 로그고요. 그러니까 별도 수집하는 게 아니라 일하시면서 이렇게 남은 로그를 쭉 끌어오면 좌측 하단처럼 업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라고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프로세스 마이닝이라고 그러면은 필요한 데이터는 사실 세 가지입니다. 케이스 아이디, 액티비티, 타임 스탬프 요 세 가지만 있으면 프로세스 마이닝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분석을 더 풍부하게 하고 또 새로운 인플리케이션을 많이 뽑고 싶다면 추가 데이터가 더 많을수록 좋죠. 케이스 아이디는 여러분들 이커머스에서 물건 시켜보시면 내 물건 어디까지 왔지? 하게 궁금하시죠? 그러면 어디 곤지암까지 왔다더라. 아니면 집 근처 왔네. 이렇게 쭉 보시죠. 그 송장 번호 갖고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송장 번호. 내가 추적하고 싶은 게 뭐냐? 뭐의 흐름을 보고 싶은 거지? 그러면 물건의 흐름이냐? 아니면 직원의 업무다. 그러면 인플로이 아이디 이런 거 되고요. 환자만 페이션트 아이디 이런 게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아이디는 이런 대상을 의미하고요. 이게 어떤 흐름에 따라 진행이 됐겠죠. 사람이면 어떤 일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까 물류 같으면은 그 위치 어디까지 어느 허브까지 왔지? 이런 것들도 액티비티라고 하지만 일련의 흐름이 있는 거죠. 단계가. 그리고 그게 언제? 여기에 타임 스탬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되고요. 이 예시에서는 거기에 따라 오리지네이터라고 사람 아니면 뒤에 보시면 젠더, 그러니까 성별이죠. 이런 정보가 추가로 있을수록 더 풍부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간단하게 타임, 케이스 아이디, 액티비티가 있다 해볼게요. 병원이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실제 데이터는 시간 순으로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시 1분, 10시 2분, 10시 3분에 따라서 1번 환자라고 해볼게요. 1번 환자, 2번 환자가 있는데 10시 1분에 1번 환자가 A라는 접수를 했을 수 있죠. 2번 환자, 다시 1번 환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섞여 있습니다. 이거를 케이스별로 어떤 환자가 하루에 딱 온 거를 기준으로 하면 케이스 1은 A, B, C, D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시간순으로. 케이스 2는 A, C, B, D. 이런 패턴이 또 하나 있어요. 케이스 4 보시면 A, C, B, D. 똑같은 패턴이죠. 그러면 여기 총 5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약간 우측에 보는 이런 그림이 되겠구나라고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루에 수만, 수천, 수십만 건이다 그러면 이렇게 분석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 소프트웨어가 해주는 게 이제 이런 분석을 맵도 그려주고 통계치도 다 뽑아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분석을 하면 이제 뭐가 좋냐 하면 프로세스 개선하면 뭐가 좋아요 하는데 일단 아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전통적으로 이런 분석을 한다고 그러면요. 샘플을 취해서 그 부분을 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요. 이 분석의 시간을 관련된 코스트도 확실히 줄여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기업 입장에서 어떤 조직 입장에서 내부에 불필요한 병목 프로세스나 이걸 없앰으로써 코스트를 줄이는 것도 도와드리고 또는 제가 이제 고객단을 말씀드렸죠. 고객의 행동도 일련의 과정으로 추적이 됩니다. 그러면 매출, 세일즈 포인트를 파악하는데도 이 기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리스크랑 컴플라이언스. 기준대로 되어야 하는데 규정상, 금융당국의 규정상 아니면 법규에 따라 왜 그대로 안 되지? 하는 걸 찾아낼 때 리스크나 컴플라이언스 이런 거 관리하실 때 쓰실 수가 있죠. 저희 회사는 자체 보유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SI가 아니라 패키지된 프로덕트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19년, 20년까지 3개년 동안 IT 쪽에서 굉장히 저명한 리서치 기관이죠. 가트너에서 그 마켓 가이드 4 프로세스 마인이라는 레포트를 매년 내고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저희가 계속 선정되어 왔고요. 올해도 이 레포트가 좀 늦긴 했지만 이제 발간될 예정에 있습니다. 조사가 좀 늦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 다 했고 올해도 게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레퍼런스로는 이제 국내 시장이 커지면서 외국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 업체들도 많이 진입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여러 인더스트리에서 저희가 레퍼런스로는 1위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풍부한 경험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 이름이 프로 디스커버리라는 거고요. 강점은 사용성이 좋습니다. 이건 같은 어보고에서도 아는데 저희가 이미 많이 쓰실 만한 그래프나 차트나 프로세스 맵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클릭 몇 번 하시면 대시보드나 퍼즐이라고 하는 위젯이 있습니다. 그래프 차트들 바로 그리실 수 있고, 그 다음 대용량 데이터. 그러니까 PC 버전으로 돌리는 거는 소용량 데이터밖에 적은 규모의 데이터밖에 처리 못합니다. 근데 이제 텔레콤 회사라든가 많이 가보면요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 뭐 스플렁크로 처리한다? 이런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다시 재처리하실 필요 없이 필터. 남녀로 보고 싶었는데 남녀 데이터를 다 같이 올려버렸네? 그러면 애초에 원본 데이터로 가실 필요 없습니다. 자, 필터 기능 이용해서 남자만 여자만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모든 분석이 거기에 따라 자동으로 다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의 강점, 여러 사용자가 분석 결과를 공유하면서 협업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희 이런 기능 갖고 있는 지금 패키징 소프트웨어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 강점이고 저희 언프레미스 말고 클라우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버에서 쓰시는 거를 저희는 권장드리고요. 이유는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고속으로 빨리 처리하는 걸 희망하시는 고객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좀 부담된다. 그냥 고사양 PC에서 쓰면 좀 안 되겠냐 하면 데이터 양에 따라서는 지원을 충분히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마존 위에서 이미 돌아가고 있고요. 또 조만간 네이버 클라우드에도 지금 공공 클라우드에 이미 등재가 되어 있고 11월 중으로 민간 금융 클라우드에도 올라갈 예정이어서 클라우드 위에서 쓰시고 싶으신 분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선 이제 이런 간단한 이제 인트로덕션 이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데이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데이터에 좀 겁내하세요. 데이터가 없다, 데이터가 부적절하다. 그래서 데이터 인프라부터 준비하고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뭘 분석할 건지 그 정의 이전에 데이터를 완벽히 준비한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 끝도 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어디까지 하는 게 완벽한 건데. 지금 프로세스 마이닝을 도입한 국내 및 해외 기업들도 데이터 인프라가 완벽한 건 아닙니다. 제가 병원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함께 협업하고 있는 국내 한 병원의 응급실 사례입니다. 이분들이 하고 싶으신 건 뭐냐면 프로세스 마이닝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자, 응급실에 오시면 체류 시간을 단축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고위험 환자가 오게 되면은 빠르게 조치를 해야 되고요. 미리 패턴도 알아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전문의라든가 간호사분들 계시는데 이분들 업무를 경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환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리소스 알로케이션이죠. 이런 니즈가 있는데 이 문제를 프로세스 마이닝으로 풀겠다는 겁니다. 프로세스 마이닝이 먼저 되는 건 아니죠. 그럼 데이터가 있냐? 설마 이분들이 프로세스 마이닝을 도입할 걸 알고 미리 준비를 했을까요? 이분들이 2년간 응급실 데이터를 모아 오셨어요. 그 중에는 물론 데이터 오류가 있죠. 그런 거는 좀 배제하고요. 그래서 프로세스 마이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준비하신 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환자 아이디 있어요. 또 환자가 아니라 전문의나 간호사분들 일하는 거 보고 싶다 그러면 그 아이디가 되는 겁니다. 또 액티버티가 있죠. 접수하고 쭉 흘러간 활동이 있고 거기다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저희 뭐 분단인데요. 저희 초단인데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분석하시고 싶으신 주제의 성격과 깊이에 따라 거기에 맞는 데이터 커버리지와 뎁스가 있으면 되는 거고요. 약간 부족해도 시사점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분석을 한 거고요. 보시면 이게 이제 실제 데이터입니다. 맨 좌측에 등록번호 있죠. 요건 이제 원래 환자 아이디인데 비식별화를 해야 돼가지고 0, 1, 2, 3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0번 환자, 1번 환자. 액티버티 있죠. 접수, 초진, 분류 쭉 나갑니다. 이런 게 액티버티입니다. 이거 실제 데이터고요. 타임스탬프 보시면 2018년 1월 6일 12시 21분 00초. 이런 식으로 기록이 쭉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성별, 나이 이런 데이터는 더 많을수록 더 풍부한 데이터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저 케이스 아이디 액티버티는 또 새로 정의될 수 있어요. 만약에 전문의의 업무를 보고 싶다 하면은 전문의의 이제 닥터 아이디가 되는 거고요. 액티버티는 저 접수도 있지만 또 병원 다른 업무도 들어올 수 있죠. 환자랑 상관없이. 그렇게 분석 주제에 따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 데이터 있으면 분석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정말 데이터가 없다. 진짜로 없다. 그러실 수 있어요. 자, 외래 경우입니다. 외래는 내원해서 환자분들이 막 어디 돌아다니다가 하고 나와요. 건진센터는 요즘에 그래도 태깅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이거 굳이 해야 되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냐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외래에서 어떤 분석 주제, 어떤 이슈가 있어 그걸 우리가 터치를 해야 되느냐. 그 목적 의식부터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기업이나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데이터가 완벽히 다 있나가 아니라 어떤 분석을 하고 싶은데 데이터가 일부 없네? 진짜로 없네? 하면 모으자는 겁니다. 모으는 노력은 이 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래를 볼 거고요. 요 흐름을 쭉 보기 위해서 키오스크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모이는 건 아니고요. 지금 하니까 이제 한두 달치 갖고 분석을 해보자는 겁니다. 데이터 분석도 아시는 분들은 한두 달치 갖고 대표성이 있나요? 이러실 수 있어요. 저는 학문적인 또는 통계적인 대표성 또는 그 이론적인 어떤 정갈함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비즈니스 또는 조직 운영 또는 고객 대응에 있어서 우리가 시사점을 뽑을 수 있는 수준의 데이터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적은 수의 데이터라도 일단 보고를 해서 의미가 있다. 프로세스 마이닝으로 해보니 우리가 추가적으로 의미 있는 걸 얻을 수 있네 하면 여기에 따라서 더 데이터 모으자 아니면 내부 시스템을 더 좋은 데이터를 뽑기 위해 좀 변경하거나 투자를 하자 하는 의사결정이 좀 더 쉬워질 수 있죠. 그래서 너무 거창하게 차려놓고 준비해놓고 시작하시기보다는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우선 가시고 또 파일럿성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서 공감대부터 확보해 나가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데이터가 여러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식도 포맷도 달라요. 또 이건 분석 주제가 우리가 조금 일정하게 주기적으로 하는 분석이다. 그러면 매번 이렇게 이거를 해야 되나? 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국내 한 컨택센터에 한번 제안을 했고 지금 일을 곧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러면은 고객 접촉 이력 DB가 따로 있고 컨택센터에서 VOC DB 따로 있고 또 고객이 앱이나 웹에서 한 게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 추출해 오는 걸 그냥 커넥터를 쓰시는 거를 또 권장을 해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이런 커넥터 개발도 도와드린 적이 있고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한 얘기가 가끔 나오는데 있으면 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필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커넥터 정도 개발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고 만약에 전처리도 자동화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올려서 돌리고 싶다면 이런 전처리 자동화도 저희가 지원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좀 퀄리티가 안 좋다. 데이터가 없다. 제가 보기엔 이건 큰 문제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특히 데이터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스킬셋이 없다거나 인력이 없다는 거는 자동화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극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 한 하이테크 제조업체, 이제 반도체 업종 쪽인데요. 이쪽은 요거를 상시 관리하세요. 공정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상시 관리를 하고 싶어 하셔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도와서 자동 추출해서 전처리해서 올려서 분석 돌고 자동으로 분석 돌리고 그래서 결과 보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업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가 됐다고 했을 때 이제 툴을 쓴다 그러면 겁이 나실 수 있어요. 교육을 아직 못 받아보신 분들도 있고 그거 굉장히 복잡한 거 아니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건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속속들이 다 아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엑셀 잘 쓰시지만 엑셀 기능은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쓰는 기능만 쓰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데이터를 어떻게 올리는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쭉 보시면 크게 이제 저희는 이제 웹베이스여서 그냥 로그인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쓰기 쉽습니다. 따로 에이전트 설치하실 거 없이. 그러면 이제 엑셀로 돼 있다? 엑셀 업로드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 엑셀 업로드가 아니라 우리는 DB를 쓰는데 DB랑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DB 연결 기능이 있고요.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스플렁크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일 클릭해가지고 이름 지정하고 하시면은 바로 분석할 데이터셋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내부 DB랑 연결해야 되니까 혹시 이것도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저희랑 같이 한번 해보시면은 금방 따라오실 수 있고요. 동영상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제공도 해드리고 저희 이거 유튜브나 회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거니까 언제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일이든 DB 커넥터든 아니면 커스텀 커넥터 다 지원이 되고요. 간단한 클릭 몇 번 되고 특히 전처리 때 미처 다 못한 처리가 있더라. 그러면 병합이든 삭제, 분리, 치환 같은 거는 이렇게 데이터 올리신 다음에 하실 수 있도록 다 기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영상 보시면 데이터가 이제 올라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저렇게 위젯처럼 저희가 많이 쓰는 그래프, 차트, 프로세스 맵을 미리 다 개발을 해놨습니다. 30여 개가 되고요. 그래서 클릭만 하시면 그냥 다 자동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코딩을 해야 되나 분석 기능이 복잡하다는 게 그냥 클릭만 몇 번 하시면은
그냥 다 이렇게 분석 결과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저희 회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은 뭐 빈도 기반으로 보시고 싶다, 패턴 보고 싶으시다, 아니면 뭐 그래프 보고 싶으시다, 다 디드 차트 보고 싶으시다, 다 돼요. 중요한 거는 지금 뭔가 분석을 하고 싶으신 주제가 있을 때 어떤 분석 기법으로 봐야 내가 이거를 확실하게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 그러니까 기법보다는 내가 이 주제를 왜 고민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그 부분에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고 그걸 가능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툴이 어려워져 버리면은 툴 쓰느라고 시간 다 보내시고 뭐 짐 다 빼시고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필터. 아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 중앙에 보시면은 내가 분석을 다 했는데 중간에 보면 뭐 모니카, 디엔 이렇게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특정 사람별로 보고 싶은데 그러면 원본 데이터 가서 다시 그 사람만의 데이터로 반란해서 다시 올리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데이터 애초에 한번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필터라고 그래서 클릭하면 됩니다. 디안만 딱 클릭하면 그래프나 프로세스 맵이나 다 디안과 관련된 걸로만 다시 다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6가지 많이 쓰실 필터, 뭐 타임 필터, 패턴 필터처럼 필터 기능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비교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표준 리스크나 컴플라이언스, 이거 지켜야 되는데 지켜지나? 이거 있고요. 또 프로세스 비교 언제 있냐? 조직 간 비교, 사람 간 비교, 아니면 뭐 영업점 간 비교. 같은 업무를 왜 다르게 하지? 그러면 요 비교 쉽습니다. 비교의 기준이 되는 거 하나 등록하고요. 나머지 프로세스 올려가지고 지정해가지고 그냥 돌리시게 되면은 달라지는 부분 색깔 표시도 되고요. 그래서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커스터머 쪽은 모두 있냐? 구매하는 고객하고 구매하지 않고 이탈하는 고객.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하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병원에서 실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병원에 이제 입사하신 지 1년 미만 되신 분이고, 저희가 듣기로는 뭐 데이터 분석 원래 뭐 전공자거나 오랫동안 해오신 그런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직접 저희랑 2주 교육, 그러니까 이틀 교육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분석하고 보고 다 하고 계세요. 중요한 거는 그냥 클릭하면 다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기법을 쓰고 어떻게 해석해서 보고하고 이후에 이거에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되지? 거기에 집중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뇌경색으로 이제 병원에 응급실에 오신 거예요. 빠른 조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빨간색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 쪽입니다. 이걸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 그린다고 엄청나게 어려운 복잡한 툴을 써가지고 이거 간신히 그렸다. 그건 의미가 없고요. 그냥 빨리 그리시고 저 부분을 해석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한 업무가 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전문의별로 주상병은 뭐가 많지? 이런 분석도 직접 하신 거고요. 저는 그래프 다 그냥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전문의별로 재실 시간 이런 것들도 바로바로 분석해서 더 통계치도 다 나오는 겁니다. 좀 다른 폼에서 보고하고 싶다면 그냥 데이터를 가져다가 그냥 다시 타이핑 하시는 수준이시고요. 다 통계치가 다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탑3, 재실 시간이 가장 길 전문의가 누굴까? 그 사람 업무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저럴까? 다 나오고요. 또 과별, 진료과별 보시면 뭐 가정의학과 있고요. 흉부외과도 있고요. 과별로 어떤 진료를 많이 하고 있지? 자, 이거는 보시면 세로축으로 진료과가 있습니다. 응급의학과부터 쭉 내려오면 맨 아래 수술실까지. 그리고 가로축으로는요. 처방부터 분류초진, 병원에 응급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액티비티가 써 있어요. 그러면 한눈에 비교하는 겁니다. 어느 진료과가 어느 쪽에 가장 많이 관여하고 있는지 이런 거 보실 수 있고요. 이거는 좌측에 있는 건 타임타이즈라, 이거는 하루 24시간이잖아요. 쭉 응급실에 진할수록 많이 몰리는 겁니다. 우측 거는 월화수목금토일. 그러면 우측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여기 진한 데 있어요. 요거는 응급실에서 의뢰껏 오면 이쪽이지 하는 진료과들이에요. 응급의학과, 응급실, 소아, 청소년 이런 쪽이고, 요 빨간 거는 뭐냐면 옆으로 쭉 타고 가보시면 치과, 이비인후과, 안과예요. 이것 때문에도 응급실을 주말에 많이 오네? 이런 게 직관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물론 분석하면 통계치나 데이터가 나와요. 근데 보고하시거나 가끔 특히 윗분들 보고하게 되면 직관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다 할 수 있게. 이거 일부러 뭐 그리실 필요 없는 거죠. 바로 떠다가 보고장표에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본질에 좀 더 집중해서 쓰실 수 있도록 데이터 처리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기능 클릭하면 바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분석할 주제와 해석과 우리의 대응은 뭔지 거기에 좀 더 시간을 쓰실 수 있도록 굉장히 쉬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데이터하고 제가 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이터는 제가 봤을 때 좀 심플하게 필요한 데이터 위주로 일단 시작을 하시는 것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기능은 저희가 쓰기 좋게 클릭만 하시면 다 결과 나오게 만들어 놨으니까 문제에 대해서 훨씬 깊이 있게 들어가서 고민을 하시는 것이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걸 갖고 뭐 하냐? 좀 다른 곳에서 이제 이미 했던 사례, 또 현재 하고 있는 거 가지고 이런 주제도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전통적으로 PI, 프로세스 임프루먼트라고 해서 개선하는 거죠. 특히 후선 업무들, 뭐 마감한다 이런 것들 전통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고, 뭐 생산 프로세스 이런 거 금방 인식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저희한테 요청이 엄청 많이 오는 거는 고객 행동을 이해하고 싶다는 겁니다. 구글 애널리틱스나 아도비 애널리틱스가 있는데 그걸로는 고객 행동 패턴을 파악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또 RPA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RPA 전후로 같이 쓰면 뭐가 좋은가요? 요 문이 좀 있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요즘에 이제 디지털 트윈에서도 프로세스 분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디지털 트윈상에서 프로세스 마이닝을 구현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메타버스 시대 요즘에 컨텐츠라든가 아니면 일단은 그래픽 퀄리티가 화두가 되고 있지만,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라든가 유저의 행동을 내가 분석해서 시사점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쪽도 이제 유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주제 위주로 좀 터치할게요. 전형적인 게 예를 들면 ERP 데이터 이용해서 구매 조달 프로세스를 좀 개선할 수 없을까요? 하는 게 전통적으로 많이 다루는 주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출입 통관 프로세스. 특히 이 경우에는 한국에서 출하하고 중국에서 이제 PO를 생성할 때 이 두 개를 결합시켜서 보겠다. 그래서 개선 포인트 잡겠다 하는 게 있고, 또 우측하다 보시면 약간 표준 대비 좀 우리가 다르게 하고 있는 게 있나요? 했을 때 보라색 부분은 표준이고요. 보라색 부분 표시 안 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색으로 표시된 겁니다. 표준 대비 다르게 흘러가는 겁니다. 저게 문제인지 아닌지는 각 기업의 이제 판단의 몫인 겁니다. 오히려 더 좋은 걸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표준을 고집하실 게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물류 프로세스, 이거를 특히 국산, 수입, 환급 이렇게 나눠서 아까 필터 기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를 필터 기능이 없으면은 원본 데이터를 가셔서 국산, 수입을 다 나누셔야 되는데 그냥 필터 기능 이용해서 클릭만 하시면 저렇게 다 다르게 분석을 바로바로 뽑으실 수 있고요. 배송 물류, 아마 물류 같은 경우가 가장 기본적으로 흐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데고요. 그리고 병원 응급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도 분석하고 있고, 특히 왼쪽에 그림 보시면 요거 이제 가로축으로 좀 보시는 그림이세요. 그래서 세로축으로, 가로축으로 아래로 오시면은 가로축으로 보면 좀 넓죠, 구간이. 네. 저희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좋게 약간 붉게 제가 색깔을 칠했는데 네. 그걸 다시 확대해서 가운데 그림, 저 밑에 있는 걸 더 확대해서 제일 우측 그림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왜 응급실에서 체류 시간이 길어지느냐, 그리고 이게 환자에게 긴급 조치를 함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겠느냐를 계속 이렇게 딥하게 들어가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거를 뭐 코딩을 새로 하시고 아까 엑셀 같은 데이터 가서 새로 가공하시고 그러실 필요 없이 쉽게 저렇게 접근해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청 같은 경우도 저희랑 이제 포인트 하신 적이 있고요. 이렇게 지금 동영상처럼 움직이는데 맨 위가 이제 사건이 배당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검사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평균 한 13일 이상 걸린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이게? 하는 과정을 안에서 뭐 검찰에 오래 계신 분은 느낌이 있겠죠. 통상 뭐가 문제야 빤해 하지만 실 데이터로 다 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줄이자. 그리고 실제로 수사하고 하는 쪽에 더 시간을 많이 투여하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 경력자들이 경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과 실제 데이터가 같은가요? 같은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안목지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개인의 노하우니까 또 그분 아니면 판단이 안 되는 것도 그렇죠. 있고 네. 또 선입견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실상을 다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게 전통적으로 이제 PI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요청이 많이 오는 건 이제 CX라고 그래서 고객 행동 궁금하실 수 있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고 있지? 프론트엔드 궁금하실 수 있는데 앞쪽에 보시면 요건 리테일 업체입니다. 정상회원, 이탈회원들 예를 들면은 홈페이지에서 나 정산 얼마나 뭐 할 수 있을까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굉장히 특징적인 사례고요.
두 개 행동을 비교함으로써 이탈 조짐을 미리 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대면 계좌 개설 요즘에 많이 하죠. 그래서 본인 인증부터 쭉 가는데 이게 영업점에서도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본점에서도 모르고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왜 중간에 인증하다가 계좌 개설 안 하시고 나가시지? 봤더니 저희가 이제 그런 프로세스는 현업에서 한 거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다르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본인 인증을 실패하면은 70%는 재시도하지만 30%는 재시도 안 하고 이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신분증 촬영하다가 거기서 이제 실패하시는 분은 한 절반 정도는 이탈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본인 인증은 40초 안에 못 끝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게 아마 스레이쇼 레벨인 겁니다. 저런 시간도 알 수 있는 겁니다. 40초 이내 본인 인증 안 되신 분은 뭔가 못 견디고 스트레스 받으시고 성공률이 크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해했으면 이제 액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기다가 절차를 좀 바꿔주자. 아니면 뭐 금감원 규정상 못 바꿔주면 저때 뭔가 아웃바운드 컨택을 나가자. 이런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과거에는 이렇게 추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정기예금이다 그러시면은 패턴이 있다라는 거죠. 구매를 하는 사람은 그 상품 페이지를 반복적으로 보다가 일정 시간 안에 구매를 가다라. 그러면은 이거를 뭐 그렇게 딱딱 디스크릿하게 딱 끊어지는 패턴은 아닙니다만은 깊은 고민 끝에 이게 일종의 패턴이 있다고 가정을 한 거고요. 그러면 오케이 이게 맞다고 보고 한번 아웃바운드 나가보자. 조회를 계속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한 기준 시간 내에 가입을 안 하시네. 그러면 나가본 겁니다. 실제 했더니 가입이 됐고요. 그래서 그 은행에서 말씀하시기를 직접 이렇게 해봤는데 신규 가입률이 3배 증가했다고 직접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만기 안내를 드리고 다시 예치를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게 패턴이 어떻게 가지? 주로 지점에 내방을 하시나? 아니면 인터넷 흩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문자 주고받은 고객한테 문자 드리죠. 콜센터 연락 나가죠. 고객이 앱이나 앱에서 뭐 하시죠? 지점 내방하시죠. 이 데이터를 맞춘 겁니다. 일부러 커넥트해서 맞췄고요. 당연히 이제 분석 컨설터가 도와드리죠. 하니까 어떤 경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적기에 나가서 다시 거치식으로 다시 안내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사례여서 이건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도 안에서 사실 게임사 입장에서는 권장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유저들이 있습니다. 이상 행동. 예, 그런 것들 다 징후를 포착해낼 수 있습니다. RPA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자동화할까? 궁금하실 때 좀 쓰실 수 있는 경우도 있고 RPA가 이미 작동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많은 디지털 정보가 쏟아집니다. 그 데이터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쓰실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PC 쪽에 좀 수집기를 달아서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동화 대상 영역을 선정하심에 있어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이제 앞으로 RPA, 즉 봇들이 많이 설치가 되게 되면은 디지털 정보가 쏟아지니까 그거 가지고 또 새로운 분석을 좀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이 하루에 뭐 출근하시면 많은 일을 하시죠. 뭐 메일도 쓰시고 뭐 선적 서류 처리도 하시고 그래서 이게 개인을 감시하는 목적은 절대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 생산성이 좀 낮으신 분이 있어요. 뭐 생산성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업무 처리가 좀 미숙하실 수 있는데 과거에는 이걸 갖다 그냥 평가로 사람을 보거나 그랬었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부분에서 왜 힘들어 할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자동화해서 사람이 저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걸 줄여주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교육 훈련을 해드리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계속 제가 좀 호출을 좀 받고 있는데 이제 메타버스에서는 향후에 결국 스킨을 팔던 굿즈를 팔던 안에서 이제 체류 시간도 증가시켜야 되고요. 전통적인 프로세스랑 다릅니다. 프로세스 효율화하자 하지만 메타버스에서는 유저의 체류 시간을 증대시켜야 되고 어느 순간에 뭐를 왜 구매하지? 어디서 시간을 많이 보낼까? 그런 액티비티 분석을 특히 메타버스는 디지털 풋프린트가 다 남죠. 싹 다 남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이제 하게 될 거고요. 요걸 공간적으로 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공간으로 볼게요. 메타버스 뭐 농장 사거리다, 뭐 로블록스 하시는 분들, 제페토 하시는 분들 공간 컨셉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유동인구 분석, 또는 상권 분석 이런 컨셉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상품을 어디다 노출시켜야 되지? 우리는 메타버스 안에서 어디다 입점을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다 프로세스 마이닝이고 이런 공간 컨셉은 꼭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병원이나 딴 쪽에서도 액티비티의 흐름이고 데이터의 흐름인데 이걸 공간하고 좀 매치해서 보고 싶어요 하는 말씀들이 있으셔서
그런 수요도 저희가 좀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물리적 세상에서의 공간도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예. 그 흐름을 액티버티에 흐르지만 뭐 체열 수납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어디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액티버티로도 보이고 공간의 흐름으로도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런 프로세스를 자, 일회성으로 쓴다, 지속적으로 쓴다. 과거에는 프로세스 얘기를 하시는 분은 다 그래요. 굉장히 당위론처럼 당연히 계속 모니터링 해야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하면서도 왜 그래야 되지?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프로세스를 모니터링 한다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회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액션을 해야 되니까 네. 지켜보다가 적기에 또는 실시간 액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에 모니터링이 있는데 로그 데이터를 지금은 배치 방식으로 준실시간으로 하시는 거는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고 데이터량에 따라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신다 그러면 좀 더 빨리 대응을 하실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만약에 이제 나중에 시뮬레이션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더욱 강력하게 시장에 대해서 고객에 대해서 또 내부 업무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액션, 알람을 드리고 그다음에 액션을 할 수 있는 체계로 가자.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요거를 단순히 분석 툴로 프로세스 마이닝이 분석 툴이다라고 해서 분석 툴을 고객님들께서 좀 쓰십사라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보다는 일어나는 일들을 상시 관리하시면서 뭐 경쟁자보다 적기에 우리가 대응을 잘한다 라는 회사가 되도록 좀 도와드리는 걸 좀 목표로 하고 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 같으면 지금 하고 싶은 게 저 분석을 해서 응급실에 뭐가 문제가 있네. 병원장님께 보고 드려야지. 개선해야지. 자, 끝. 요걸 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 네. 응급실에 오고 있는 각 환자들에 대해서 병원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계속 보고 싶으신 겁니다. 지금처럼 시스템이 없느냐? 있는데 플로우에 따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분 오셨는데 지금 약간 방치돼서 이러다가 지연이 되겠는데 이런 순서를 알아야 되고 그러면 협진에다 신경과가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노티스 드려야 되고 요 흐름에 따라 응급실을 관리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응급의료기관은 다 정부에서 평가를 받고요. 거기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적으로 지급이 돼서 상당히 좀 모티베이션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국내 이제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공정이 실시간으로 지나가죠. 아마 제조 공정 중에는 이렇게 제품이 끊어지듯이 디스크릿하게 가는 게 있고 화학이나 정유처럼 이렇게 흐름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는 뭐 두 가지가 좀 섞인 그런 형태를 갖고 있다고 해서 공정을 세우면 손실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문제인 걸로 인해서 공정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로 공정을 세우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드신 게 이런 식의 페이지들을 좀 만드셨어요. 좌측에 있는 건 이제 데일리로 관리해야 되는 항목들, 우측은 트렌드 이런 식으로 쭉 만드는데 이런 작업을 저희 퍼즐 데이터가 좀 같이 했고요. 그때 이제 데이터 집계에서 수많은 MES부터 생산 관련된 수많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끌어와서 그걸 커넥터로 끌어와서 데이터 전처리를 해서 쭉 올리죠. 이거를 다 커넥터는 앞서 말씀드린 이걸 매번 안에 있는 엔지니어나 데이터 분석가가 한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고된 일입니다. 네. 이걸 다 자동화를 시켜서 화면까지 연결을 시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했더니 뭐가 좋아졌느냐 하면은 실제로 엔지니어들 분들의 판단이 틀리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본 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수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우선 이제 팹인데 반도체 라인별로 저걸 관리하는 기준이 또 서로 좀 다르셨어요. 그걸 다 표준에서 맞추고 이번에 분석해 보니까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나하고 그다음에 너무 과도한 스펙으로 관리함으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좀 되는 부분들을 좀 잡고 그다음에 이제 실시간으로 좀 일어날 일들을 알게 되니까 또 준실시간으로 예전보다는 조금 더 적게 엔지니어가 이제 조치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손실을 미리 예방하기도 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셨고 더 나아가서 이거를 모바일에서도 쓰자 또 챗봇도 활용하자 이렇게 발전을 좀 시키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저희가 좀 많이 도와드리고자 저희가 지금 현재 프로 디스커버의 저희 소프트웨어 2.3을 지금 현재 공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좀 더 사용 편의성도 높이고 저희는 이제 SI는 아니고 고객님들이 많이 요구를 하시면 요거를 정식 기능을 넣을지 내부 개발팀하고 연구소에서 많이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올해 말에 3.0 버전이 나오고요.
내년 초에는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기능하고 그리고 시뮬레이션 및 프리딕션이 되는 기능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루트 코즈 어널리시스도 가능하시고요. 와리프 분석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하실 수 있고 실시간으로 룰을 세팅해 놓으시면 이런 경우에 알람 줘. 15분 경과하면 알람 줘. 이런 거. 그러면 알람 받고 액션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 것까지 이제 가능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 맵을 이제 프로세스 맵을 이제 형성하면서 얼러트를 줄 수 있는 기능이고요. 요거 저 아직 뭐 드래프트지만 느낌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좀 보여드리면은 이게 하나의 맵을 미리 형성해 놓은 상태에서 몇 개가 들어왔는지를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맵 자체를 그날 발생한 일에 대해서 프로세스 맵 자체를 새로 다 생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올해 뭐 하루 그냥 데일리라고 한다 그러면은 데일리에 누적적으로 들어와 있는 저런 프로세스들을 누적적으로 보면서 그 중에 처리가 완료된 게 있을 거고 아직 진행 중인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볼 수 있게 옆에 대시보드 좀 꾸미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궁금하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기능이 나오기 전에 먼저 이런 게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희가 또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나 이런 거 지금 바로 필요한다면 뭐 문의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 및 프리딕션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도 내년 4월 앞에 있는 시뮬레이션 아마 내년 1월 좀 목표로 하고 있고요. 요건 내년 4월 둘 다 상반기로 목표하고 있는데 요게 나오게 되면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후에 어떤 패턴이 나올 거냐 이걸 궁금하실 수도 있고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까라고 예측을 하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패턴을 이렇게 해서 내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싶다 이런 수요도 있으실 수 있고 프로세스 같은 거 좀 바꿨을 때 어떻게 될까 이걸 진짜로 바꿔봐야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좀 추정해 보실 수 있죠. 이제 그런 수요가 있으셔서 이 기능도 조만간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좀 짧게 한 40분에 걸쳐서 제가 좀 이 소프트웨어 자체는 교육만 받으시면은 좀 쉽게 쓰실 수 있도록 최대한 만들었고요. 네. 데이터 분석 경험이 없으시든 아니면 각 조직 내에서 직장 경력이 좀 짧으시더라도 누구나 좀 쓰실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은 좀 더 내려놓으시고 분석 주제가 확실히 있으시다 그러면은 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많이 지원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황상무님 발표에 프로신가 봐요. 시간을 딱 맞추셔서 발표를 해주시네요. 그렇지 않고요. 예, 좋은 발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질문을 몇 개 좀 드렸으면 네네. 하는데요. 이 발표를 잘 들었을 때, 좋은 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툴을 이용할 수 있는 준비가 얼마큼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우리는 내부에 사람도 없고, 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럴 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통상 저런 뭐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덥석 샀다가 옛날에 뭐 사스, SPSS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그거 교육받고 쓸 수 있는 게 아니던데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있는데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 친구가 이럴 수도 네. 있고 저희는 아예 없습니다. 음. 그걸 누가 전담할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쪽에 이제 데이터 분석 컨설턴트가 있으니까 같이 해보시면서 익숙해지시는 과정을 가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아니면 저희가 저희는 아예 내부에 분석가가 없고 앞으로도 채용 계획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런 분석을 좀 하긴 해야 돼요. 저희가. 그러면 저희가 좀 한번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구독형으로 분석 서비스를 좀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좀 간단하게 그 회사의 내부 이해를 위해서 뭐 2, 3개월 정도 내부 데이터도 보고 뭐가 문제이신지는 들어본 다음에 뭐 먼슬리든 아니면 쿼터, 분기 단위든 나는 이거 분석 서비스를 이렇게 분석해서 나한테 계속 수치가 있을 수 있고요. 루틴한 수치도 있고 매번 특이사항이 있으면 분석 결과 좀 달라 하시면 그런 리포팅을 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분석 자체를 매주 네네. 하시는 거예요? BPO 형태로. 네. 그래서 아예 그런 부담이 있으시다 그러면 걱정 마시고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로 되나요? 근데 우리 사실 이런 분석을 좀 하긴 해야 돼요. 하면 연락 주시면 거기에 맞게 저희가 많은 형태로 한번 제안을 드리고 협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또 그렇다면 사람이 없는 경우는 있겠지만 이런 걸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는 데이터도 가진 게 한 개도 없고 그리고 뭐 뭘 분석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다. 근데 뭔가 분석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가지신 분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에도 좀 연락을 주시면 우선 데이터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뵈면 좀 오랫동안 그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인프라가 별로예요. 저희가 이런 거 하는데 우선 저희가 찾아뵙고 뭐 동종 업계에 좀 이런 것들을 분석하신 경우가 있다. 또 내부적으로 지금 이 분석을 고민하시는 이유가 뭔지 좀 들어보면 오히려 저희가 아이디어를 좀 드릴 수도 있어요. 뭐 확정하시는 거는 뭐 고객사의 판단이시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 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런 분석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아이디어는 좀 드릴 수 있고요. 네. 거기에 따라 그러면 그 주제로는 데이터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아니면 요 정도로라도 뭐 절반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면 시사점이 있다면 오히려 저희는 좀 그게 좀 소중한 한 걸음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완벽하다고 그래서 그게 무엇을 위한 완벽함이냐라는 가끔 저도 이제 퀘스천을 좀 갖게 되고 그리고 이런 분석 인프라를 만약에 확충해야겠다. 아까처럼 새로 데이터를 뽑아야 된다. 아니면 저희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시스템에서 데이터가 그 형식으로 뽑히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다 투자죠. 그렇게 만드시려면. 네. 근데 그게 윗선으로 가서 과연 그런 투자 의사결정을 받아낼 수 있느냐 하면 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석을 해보니 이런 의미가 나옵니다. 그래? 그런 다음에 근데 이렇게 더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했을 때 위에서 만약에 공감을 해주신다면 그 투자를 또 오케이 하시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뭘 해야 될지도 몇 개 아이디어인데 좀 고민됩니다 하시거나 거기에 이 데이터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좀 데이터가 저희가 봐도 좀 끊어졌거나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하면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찾아뵙고 분석 주제 아이디어도 좀 드리고요. 이 데이터로 한 요 정도 일단 가는 게 어떤지 그런 판단도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지원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마지막에 이제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주셨는데 네. 이 기능들이 이제 기능은 알겠는데 이제 어떤 가치를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는 아직 피부에 딱 안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좀 앞에 말씀드리면 뭐 신기능 하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뭐 일단 그 실시간 굳이 실시간으로 봐야 되느냐 네. 그런 쪽에 실시간을 꼭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차피 말씀드려봐야 말하는 저나 들으시는 분들이나 뭔가 조금 뭐 2% 부족한 느낌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실시간이라는 결국 자 고객 행동을 내가 꼭 실시간으로 봐야 되나? 다음날 봐도 충분한데 하면 뭐 배치 방식으로 보셔도 되는데 지금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계좌 개설하다가 한 40초쯤 해보시다 그냥 이탈을 해버리는데 다음날 안 거예요. 다음날 연락했더니 예를 들면 다른 은행 다른 증권사 가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그래도 실시간성으로 빨리 캐치업해야 되는 주제가 있을 겁니다. 네. 회사 안의 모든 이슈를 실시간으로 꼭 관리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좀 억지일 수 있다고 보고요. 실시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봐서 이해했다. 오케이. 실시간 모니터링이죠. 나 물건 시켰는데 어디 오지? 그러면 이제 동네 근처 왔네. 이건 그냥 알고 이해하고 끝내는 겁니다. 그게 내가 가치가 있다 하면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액션을 내가 해야 되는 거일수록 절박하게 액션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더더욱 실시간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병원의 응급실 아니면 커스터머 비헤이비어 앱이나 웹에서 지금 뭐 하시는 거지? 지금 어퍼를 빨리 날려야겠다. 이분 구매하실 수 있는데 구매 안 하시고 나가시네? 그럼 지금 뭐 아웃바운드 콜을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액션을 실시간적으로 해야 되는 주제가 있으시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기능이 가장 최적이라고 보이고요. 구글 애널리틱스나 아도비 같은 걸로 고객 행동을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약간 매스에 대해서 전환율이나 이건 보시겠지만 그 고객이 어떤 패턴을 띠고 있는지 왜 A 고객과 B 고객의 행동 패턴은 다른지 둘 사이의 차이는 뭐고 그럼 그 차이에 대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나? 이런 걸 보심에 있어서는 실시간으로 프로세서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후선도 이상이 생겼을 때 룰을 세팅하고 이상이 있을 때 바로 액션을 해야 된다고 하면 필요하죠.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래서 이런 기능을 말씀드리기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얼러트도 자주 드리면 의사들은 피곤해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자주 달라. 자주 주고 그럼 리마인드로 생각하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주 달라고 해서 오히려 저희도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시뮬레이션 기능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시뮬레이션을 해서 얻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좀 저희가 많이 듣는 얘기는 하나는 좀 미리 딱 보면 뒤에 벌어질 패턴을 고수들은 아는데
이게 뭔가 시뮬레이션 나온다 그러면은 미리 감지를 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 응급실 같으면 환자가 딱 들어와서 이제 케이타스라는 게 있습니다. 중증도죠. 그러면 이분은 뭐 골절에다가 뭐뭐뭐 복합으로 오셔서 중증도 이 정도면은 퇴원하실 뭐 한 몇 시간 내로 조치가 완료되실 가능성이 한 20%, 이거는 딱 그냥 입원하실 가능성 70% 이게 나오는데 이런 시뮬레이션이 된다고 그러고 그러게 이게 관련자한테 딱 배포가 된다고 그러면은 좀 빠르게 대처될 것 같다. 네. 그런 수요가 있으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프로세스를 빼볼까? 넣어볼까? 이 변경을 미리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이걸 전체에 내가 이틀 안에 끝내야 돼. 라는 컨스트레인트가 있다 그러면 그 안에 집어넣는 프로세스는 어떠해야 되지? 라는 걸 사전 시뮬레이션을 다 해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년 초면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패키지 된 걸로 도와드릴 수가 있고 지금 고민이 있으시다면 한번 저희가 보고 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거는 지금도 저희가 좀 상의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시청자들이 이제 계속 질문 네. 많이 올려주시고 네. 있는데 네. 그 질문들을 한두 개 예, 드려볼게요. 이 프로세스 마이닝은 한 번 딱 결과를 보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마이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실제 사례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좀 두 말씀. 가지가 현재 다 있고요. 그러니까 프로세스 마이닝이 태초에 나왔을 때는 일회성으로 쓰시는 겁니다. 지속적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쓰시기 나름인데 IT 하시는 분은 보통 이제 뭐 차세대 프로젝트다, 그렇죠. 아니면 PI다 하면서 이럴 때는 일회성 툴로 as-is 프로세스를 그동안은 어떻게 했냐면 아시다시피 컨설턴트가 들어가서 인터뷰하고요. 네. 한 몇 년 전에 만들어 놓은 매뉴얼 꺼내서 다시 또 보고 이렇게 작업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로그가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쭉 끌어다가 그냥 확 돌려서 보면 안 되냐? 그럼 이제 금방 한 끝나는 번에 딱 분석. 네. 이제 그 툴로 보시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런 경우도 저희 툴을 쓰시지만 저희는 그거보단 좀 밸류가 있는 거는 이렇게 프로세스 마이닝으로 덜 힘들게 일어난 일을 다 알 수 있다 그러면 일회성 툴로 쓰고 끝내시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뭔가 보셔야 되는 일에 쓰시는 게 좀 더 밸류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게 후선 업무든 프론트 단이든. 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뭐 들어오신 분들이 아마 공공기관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민간기업도 있으실 거고 학교도 있으실 수 있는데 뭐 해당 조직의 문제든 아니면 본인이 또 누구한테 가셔서 뭘 하실 때 그 주제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주제에 따라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를 다 지원해 드릴 수 있고 가급적이면 지속적으로 뭔가를 보면서 액션도 해야 되고 네. 반복적으로 쓰시는 주제일수록 저는 밸류를 더 크게 느끼시는 경향이 있다라고 현재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능, 뭐 실시간 이런 게 들어가면 더욱더 지속적으로 네, 가야 네, 될 필요가 그렇습니다. 네,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그 로그 형태의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업무 프로세스 마이닝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사용자 딴에 에이전트를 심을 수 있는 건지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로그 형태라고 하면은 아까 가장 최소한이 케이스 아이디, 그 다음에 액티버티 타임스탬프인데 그 중에 뭐 일부가 없으신 거죠. 그럼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보통 타임스탬프가 없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아니면 타임스탬프가 진짜 일어난 시각에 찍힌 게 아닌 겁니다. 몰아서 정리하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업무들을. 그러면 그런 경우는 사실은 분석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권고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그 타임스탬프를 그 액티버티 찍어야 된다. 액티버티가 없지는 않으실 거예요. 다만 액티버티가 중간에 빠지거나, 그러니까 불완전하거나 데이터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그 셋 중에 하나가 없거나, 네. 아니면 중간중간 뭔가 불완전하거나 하면은 만약에 중간중간 빠진 거라면 빠진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분석할 수 있지 한번 체크해 보는 건 필요하고요. 그게 아니라 케이스 아이디, 액티버티, 타임스탬프 중 하나가 아예 없다. 그럼 사실 수집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걸 언제 다 수집하지? 시스템을 다 고쳐야 되나? 그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뭐 보름이든 한 달이든 그 주제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뭐 수작업이든 뭔가 한번 그거를 모아서 한번 의미 있는 분석을 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저희가 겪어본 바 뭐 작년, 재작년부터 접촉해온 분들 중에서 아직 도입을 조금 미루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 있냐면 그 데이터가 일부가 안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려고 했다가 우리는 아예 이게 안 되네? 그래서 이제 그 수집을 좀 하고 내년부터 하겠다 이런 경우 먼저 있거든요. 수집부터. 네. 근데 이제 그것도 말씀드렸듯이 다 투자잖아요. 그렇죠. 위에서 오케이를 해주는데 프로세서 많이 하면 뭐가 좋아진다고 그 투자를 해달라는 거지? 이 질문은 이제 맞닥뜨리시게 될 거고 그래서 수작업이든 약간 파일럿성으로 아니면 시스템의 일부 에이전트를 심든 일정 기간 데이터를 모아서
이 주제는 프로세서 마이닝 돌리니까 의미가 있네 라는 걸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조직 내 공유 드리고 그러면 투자를 해서 이 데이터 올라오게 좀 해주세요. 그 방법도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상무님 말씀 잘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예. 네, 지금 거의 한 55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예, 장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이라인 플러스 웨비나는 계속 진행됩니다. 다음에 또 방문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상무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락 주세요.